헌신도가 높다라는 이유만으로 조직의 임팩트를 내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보통 컬처핏은 맞을 가능성이 높긴 하죠. 임팩트가 없는 사람을 우리가 인재로 볼 것인가 라고 하면 좀 스테이지가 중간 이후로 간 회사라고 하면 인재 유지 파트에서 나왔던 질문 중에 임팩트와 러닝 커브 네. 어떤 게 더 중요한가. 사실 우리도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노고님이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개취는 러닝커브입니다만 그렇지만 사실 세연님과 디스커션을 하면서 깨닫게 된 건 제가 있었던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스타트업이었었고 회사의 성장의 기울기가 높은 회사였다 보니까 J커브를 그리는 과정에서 함께 성장을 하는 구조를 맞춰서 회사랑 같이 성장하는 인재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돋보였었던 것 같고 반면 세연님이 다녔었던 회사들은 제가 다녔던 회사들보다는 훨씬 더 시스템화되어 있고 관료화라고 하면 또 싫어하실 거죠.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화, 구조화, 시스템 뭐 좋은 말들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의 기울기보다 당장의 퍼포먼스 그리고 조직에 기여하는 임팩트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장의 퍼포먼스라고 표현하죠. 제가 분명히 표현했던 건 그 당시에 조직에 기여하는 임팩트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직의 그런 성향 또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너무나 정답을 찾기 어려운 거인 것 같아요. 네, 뭐 저희가 얘기했던 게 이런 거였죠. 어떤 A라는 사람은 굉장히 성숙되어 있는 시니어고 임팩트가 이렇게 올라가지만 임팩트 수준이 꽤 높은 데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새롭게 발견한 주니어는 지금의 임팩트는 높지 않지만 이렇게 커브를 그리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 기울기를 초과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의 임팩트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기여도가 더 높게 평가되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그 세연님은 비과학적인 얘기를 좀 싫어하긴 한데 제가 여기서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이 빠르게 성장하는 데에서 주는 시너지, 에너지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직 문화적으로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물론 진짜 높은 레벨의 시니어를 뽑아서 그 순간에 퍼포먼스가 높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좋지만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서 함께 성장하는 구성원이 있다는 건 그래서 조직의 사기. 그럼요. 조직 전체의 바이탈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맞아요. 그래서 당장의 임팩트로만 판단하기에는 제가 저번 강의에서 주장했던 조직 문화의 두 가지 축 중에 분위기에 기여하는 게 클 것이다. 물론 이걸 정량적으로 측정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이 사람의 성장의 기울기가 높은 것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기부여되고 사기가 올라갑니다를 측정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너무 공감되는 얘기입니다. 웬일로 이렇게 비과학적인 얘기에 동의를 해주시죠? 가끔은.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했던 게 조직 몰입도죠. 헌신. 조직에 많이 몰입해서 헌신하는 사람도 우리가 인재의 판단 기준에 포함이 되는가? 저희가 사실 지금은 우리는 인재를 이렇게 판단해요 라고 해서 조직의 임팩트와 컬처핏 두 개의 축으로 명확하게 정의를 했습니다만 실제 이런 사람은 인재가 아닌가? 이런 사람은 인재가 아닌가? 굉장히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헌신도도 포함이 될까? 조직 생활 해보면 굉장히 자기 희생적으로 헌신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답은 뭐였어요? 방금 제가 이렇게 목청을 높였었던 것과 다르게 이거는 저는 좀 동의를 했어요. 세연님의 설명에 동의를 했고 조직의 자원이 인적 자원에 한정되어 있고 조직이 아직 그 사업적 안정화를 이루지 못한 얼리 스테이지의 경우 그 회사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자원이 인적 자원에 이제 한정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의 헌신도가 주는 시너지가 너무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사가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돼서 인적 자원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자원들이 집합화됐을 때 인적 자원 속에서 헌신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어렵게 말해서 한 번만 쉽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 헌신도는 조직의 스테이지에 따라서 인정받는 기여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의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자기 희생적인 모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단계고 너는 HR이야, 너는 프로덕이야, 너는 프론트엔드 엔지니어야 이런 역할이 무자르도 칼같이 나눠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내 일이 아니더라도 이 경계선상에 있는 이 그레이 에어리어를 먼저 나서서 일을 해줄 수 있고, 어딘가 구멍이 날 것 같으면 내가 먼저 메워줄 수 있고, 동기들끼리 굉장히 챙기는 이런 본딩도 굉장히 좀 단단한 시기에는 헌신도가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전 또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조직이 커지면서 역할이 분명해지고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잡히고 이제 조직의 전체적인 성과적인 측면에서 임팩트가 눈에 보이고 임팩트에 기여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인재의 판단 기준이 훨씬 더 임팩트의 비중이 커진다라는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헌신도가 높다라는 이유만으로 조직의 임팩트를 내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보통 컬처핏은 맞을 가능성이 높긴 하죠. 임팩트가 없는 사람을 우리가 인재로 볼 것인가 라고 하면 좀 스테이지가 중간 이후로 간 회사라고 하면 헌신도만으로 인재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었죠. 맞아요. 플러스 알파로 있으면 네. 좋겠지만 그것이 평가 항목의 어떤 한 축을 담당하기에는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얘기랑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초기 스테이지의 기업들에서 초기 멤버들이 사실